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사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사일주는 일지지장간에 정제, 정관, 정인을 두고 있어서 융통성이 좀 없고 고지식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계사일주는 그래도 60개의 일주 중에서 복을 참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일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사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정제인 사화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화, 지장간 속에는 관성인 무토, 인성인 경금, 재성인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관성인 무토는 12운성으로 걸록에 놓이고 인성인 경금은 장생지, 재성인 병화는 관성인 무토와 화토동법으로 같이 가니까 같은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계수는 삼명통에서는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라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흘러가는 계곡물이기도 합니다. 병화가 양 중에 양이라면 계수는 음 중에 음을 뜻합니다. 동물로는 박쥐를 의미하는데 박쥐가 야간에 활동을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기회주의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화는 대역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역을 의미하고 동물로는 뱀이기도 한데 뱀은 다리가 없으면서도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역마의 특성으로 보아서 일지에 사화를 놓게 되면 한적한 시골보다는 활발한 움직임이 많은 도시를 더 좋아하고 활동적이라서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화는 사문성이라 해서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학술 연구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일지에 사화를 놓으면 예감, 직감 등에도 뛰어나고 문장에도 소질이 있어서 글 쓰는 직업에도 적합하기도 합니다. 계사일주는 일지 지장간에 재관인을 겸비하고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지에 천을 귀인을 놓고 있어서 배우자가 귀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주는 나이기도 하니까 내가 남들에게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60개의 일주 중에서는 정유, 정해, 계묘, 계사 이렇게 4개의 일주가 천을 귀인 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또 계사일주는 수화기제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물은 아래로 향하고 불은 위로 오르는 각각의 특성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계사일주는 수화기제로 일귀격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불의 싸움인 수화상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사일주는 재성과 관성이 골록으로 잘 놓여 있어서 이것을 아름답다 해서 재관 쌍미라 표현하는데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일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미가 공망이고 일지가 태지에 놓여 있어서 재와 관을 탐해도 큰 권력이나 큰 뜻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장간 내에서 재생관 그리고 관이 관인 상생으로 흐르면 좋은데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재극인으로 간다면 인성을 망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탐재와 탐관의 마음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사일주는 지장간 내에 재와 관이 함께 들어있다 해서 재관 독림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부정포태로 혼전임신 즉 결혼 전에 아이를 얻게 되는 총각득자의 상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사화는 정제이면서 12운성으로 태지에 놓이고 사화 지장간 속에 관성인 무토가 일지 사화를 보아서 걸록이니까 관성인 무토는 태국록좌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 개수가 정관 무토와 안명합 하니까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더 잘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걸록과 장생 그리고 천을 귀인을 깔고 있어서 시어머니 좋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명의 경우 남편은 반듯한 성품의 록자했으니
직장에서도 잘 나갈 것이고 남편과는 유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의 충운에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조심해야 하고 무토운에는 일탈할 수 있으니까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반듯한 자식과는 암합으로 유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관이 독립해서 부정포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장간 속의 인성인 경금은 일지사화를 보아서 장생에 놓이게 되니까 태궁생좌에 해당이 됩니다. 계사일주는 정인이 장생에 놓여서 주관이 뚜렷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면서 인복이 타고난 사람입니다. 일주의 사문성과 인성이 장생으로 놓여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특성이 있어서 배우는 것을 즐겨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궁 속에 있어서 학문으로의 성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교수나 학문을 연구하는 등의 분야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성은 후원성의 개념이 있는 장생에 놓여 있고 일지가 천을귀인이라서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천우신조의 도움으로 잘 넘기기도 합니다. 재성은 걸록에 놓이고 모친도 장생에 놓여 있어서 부모는 능력이 있고 부모 덕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친은 태궁 속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 해도 특출난 전문성을 갖춘 분은 아닐 것입니다. 지장간 속의 재성인 병화는 일지사화를 보면 관성인 무토와 같은 화토동법에 놓이게 되니까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재성인 병화는 태궁록좌에 해당이 됩니다. 부치는 걸록에 놓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록이니까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더 잘 맞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는 천을 귀인으로 자리한 배우자는 현모양처일 것이니까 처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관이 독림에 있어 연애운이 빠르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록으로 있는 시모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배우자 궁에 시모가 있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모와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없으니까 인종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일간이 일간이니까 음간인 을목이 일지사화를 보면 태궁 욕종에 놓이게 됩니다. 식상이 이렇게 절태에 놓이게 되면 뭔가 하다가 잘 안되면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산이나 낙태의 위험이 있고 출산 시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욕에 놓인 자식은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속 썩이는 철부지와 같은 경우가 많고 자식과는 공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떨어져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사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사일주는 지장간 속에 정제, 정관, 정인 모두 걸록과 장생으로 들어있어서 아주 반듯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 탐재, 탐관의 마음으로 간다면 제극인으로 흘러서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이 망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성, 관성, 인성이 장생과 걸록에 놓이고 천을귀인 수화기제의 일주이니만큼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명품의 일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덕을 쌓으면서 살아간다면 부귀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주만을 설명드립니다. 사주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주만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